네, 지난 시간 이론에 이어서 이번에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나눠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수험 번호는 2에 1, 7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넣으시고, 그리고 A형으로 일단 편의상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5422, 그러면 주식회사 동강이 나타날 겁니다. 자, 주식회사 동강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2018년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미은행은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그러면 자,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여기 보면 지금 은행이죠. 은행을 등록할 거니까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 코드 제일 밑에다가 98004 그리고 소미은행 계좌번호 오른쪽에 가서 자 똑같이 입력을 하고요. 문제처럼. 그 다음에 여기 유형을 선택할 때 보통예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등록해야 됩니다. 2번 문제. 자,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외상매출금, 선급금, 미지급금. 이 문제에 맞춰서 K리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수정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 외상매출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외상매출금 지금 두 군데죠, 거래처가. 그림전자, 하늘상사인데 자,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서 외상매출금을 클릭했더니 합계금액은 같습니다. 근데 하늘상사가 보면 23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에는 32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전자 750은 맞는데 연못 상회가 엉뚱한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야 되고 자, 그래서 우선 하늘상사 320을 230으로 먼저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연못 상회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문제에 보면 연못 상회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에 넣어야 될 거를 외상매출금에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해서 자, 여기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클릭한 다음에 삭제해 주시고 자, 요거 아까 하늘상사랑 수정을 했죠. 예, 그러면 됐고 자, 그러면 연못상회 요것만 선급금에 가서 여기 삭제한 거 선급금에 가서 520만 원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지급금 누림전자 350만 원, 나눌상사 225만 원인데 나눌상사는 있어요. 근데 누림전자가 누락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누림전자 그 다음에 금액 350만 원 요거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히 넘어갔고요. 자, 3번 문제는 약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 300만 원은 제조공장 종업원이 회식비로 판명되었다. 근데 전기분 원가명세서 및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K리그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거는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간 300만 원이 알고 봤더니 제조 공장, 다시 말해서 제조 원가의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공장의 거를 사무실에다가 입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보면 재료비, 원재료비 임금 쭉 있고 여기 밑에 자 복리후생비를 511번을 추가로 입력해 줍니다. 금액은 300만 원이죠. 자, 요걸 입력하면 원가가 늘어나요. 원가가 늘어나면 여기 밑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게 금액이 입력을 한 다음에 변동이 된 겁니다. 1억 8,800만 원. 300만 원 그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서 추가로 입력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요 금액을 어디 가서 또 수정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수정을 했거든요. 손익계산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수작업으로 해줍니다. 단기분은 원래 입력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 자동으로 다 바뀌는데 전기분은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여기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하면 요 매출원가 요 창이 뜹니다. 여기에 가시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300만 원이 안 들어간 아까 1억 8,800만 원이었죠. 1억 8,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얼마? 1억 8,80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억 8,800만 원으로 요거 수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가 잘못 들어갔다 그랬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공장에 들어가야 될 거.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 밑에 보시면 811번 복리후생비 요거는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복리후생비 삭제하고 제조원가에 가서 300만 원을 넣어서 추가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억 8,500에 300을 더한 금액 1억 8,800만 원 여기까지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8월 30일 창립기념일 사내 행사로 영업부 대회의실을 청소한 빌딩 청소원 김갑수에게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대변의 현금은 일단 나왔고요. 10만 원. 자, 원천 징수세액은 무시하며 일용직 차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인건비 나오면 다 급여라고만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당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개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될까요? 잡급. 자,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회계 담당자로 있을 때 일용직 당일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거는 잡급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씁니다. 10만 원. 그래서 자, 이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8월 30일 차변의 잡급 805번입니다.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1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 문제는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하면 잡급 이렇게. 자, 그다음 2번 문제. 어,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세 예수금 1,345만 원, 부가세 대급금 1,764만 원으로 확정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419만 원에 대해서는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80일의 특징이 어렵지 않은 듯 하면서 뭔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확정을 했다라는 소리는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부채죠. 그 다음에 대급금, 요거는 자산입니다. 요거를 퉁치고 우리가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예수금, 대급금 퉁쳐서 우리가 추가로 납부할 건지 환급받을 건지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환급이에요. 자, 우선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부터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정리 들어가야 되니까. 자, 부채 예수금은 없애지면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1,345만 원. 자, 그 다음 대급금 자산도 퉁치면서 없어집니다. 자산이 감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 1,764만 원. 그래서 서로가 퉁치면 대급금이 많아요. 우리가 대신 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이죠. 저거는 매출세액이고 그래서 돌려받을 겁니다. 419만 원. 근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자, 금액은 419만 원. 자, 뭐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 요것만 입력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급 1,345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764만 원, 그리고 미수금 419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 되지 않나요? 입력해도 감점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거래처가 헷갈리는 거래처가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받을 건데 뭐.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갚아야 될 거 받을 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입력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자, 3번 문제. 자, 11월 15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22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개정 과목이 다 나왔어요. 특허권, 보통 예금. 그래서 무형자산이 이제 자산이 생긴 거죠. 차변에 특허권. 자, 금액은 2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지급이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이죠. 220만 원. 자, 뭐 거래처 입력할 거 없고요.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219번 특허권 22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 예금 22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11월 24일 제품 매출처인 수미마트의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이 조기 회수되어 외상 매출금 수금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적을게요. 자, 외상 매출금 수금했으니까 대변에 가야죠.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거래처 적어야죠. 수미마트. 자, 근데 조기 회수돼요. 빨리 갚아주니까 고맙다고 2%를 할인해주고 그럼 매출 할인이 되겠죠. 자, 1,500만 원에 곱하기 0.02 하면 30만 원 되겠죠. 30만 원 계정 과목 매출 할인 적어주면 됩니다. 매출 할인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3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47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1,470만 원, 매출 할인 406번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거래처 수미마트 검색해서 엔터 치고요.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퇴직급여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당사는 전 임직원이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DC형, 요거에 또 다른 게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있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0월분 퇴직연금 1,400만 원, 영업부 직원 600만 원, 제조부 직원 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납부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일단 나왔고요. 자, 요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어느 게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냐.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직원들 급여 주면 회사에서 급여 관리하는 거잖아요. 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기여형은 나는 그냥 퇴직금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뭐 투자 신탁 찾아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직원들한테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급여형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급여형이 쏙 편합니다. 퇴직급여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기여형은, 근데 회사에서 관리한다. 그럼 여러분이 관리한다는 소리예요. 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왜냐? 돈이 회사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 통장 가지고 계속 관리를 들어가야 되니까 복잡해지죠. 자,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운용을 해야 되고, 기여형은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라고 적으면 됩니다. 퇴직급여. 자, 근데 영업부와 제조부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우선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가야죠. 얼마? 6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번은 제조 원가로 들어갈 게 800만 원.
전부 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퇴직금 다 중간정산이라고 그러죠. 자, 퇴직급여. 퇴직급여다.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자, 1,400만 원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806번 요거죠.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 때 600만 원. 그 다음 500번 때 508번 퇴직급여 80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1,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음 추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6번 문제. 12월 30일 국민은행에 받을 어음이 추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비용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대변에 현금은 그냥 적으면 되는데 현금 4,500원. 어음 추심. 추심은 뭐예요? 받을 어음이 만기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럼 보통 한 2, 3일 전에 해당 은행에 넣습니다. 요것 좀 받아주세요. 그럼 은행은 공짜로 안 해주죠. 수수료 뗍니다. 자, 그럼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영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800번 때 수수료 비용도 종류가 많습니다. 자, 800번 때 수수료 비용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4,500원. 뭐 단기 매매 2급에서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그건 영업과 무관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니까 주식 같은 거. 그런 경우는 뭐 908번인가요? 수수료 비용 그런 걸 선택하고요. 여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831번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 주시고 4,500원, 대변에 현금 4,500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수수료 비용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겁니다. 받을 어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하나씩 처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약간 살짝 함정을 파놨어요. 그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7월 13일 주식회사 핀 인터내셔널의 내국 신용장. 자, 우선 유형을 찾아야 됩니다. 매입이냐 매출이냐 먼저 구분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유형인지 요걸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 그러면 영세죠. 영세.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니까 판매입니다. 매출입니다. 영세 매출입니다. 유형. 자, 영세 매출이 12번이죠. 12번. 영세 매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요거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세율. 전자생명선서 받았습니다. 전자요. 붕괴는 다 혼합해도 됩니다. 자, 발급하였다. 대금은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 곧 청구할 예정이다. 자, 영세는 부가세가 없죠. 부가세가 0%니까. 자, 공급가액 1,300만 원. 부가세는 없습니다. 제로. 거래처는 주식회사 핀 인터내셔널. 자,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자, 그러면 붕괴하면 자, 제품 1,300만 원을 납품하고 매출하고 하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1,300만 원. 자, 대금은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 곧 청구할 예정이다. 아직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외상이란 소리죠, 현재는. 그러면 뭐예요? 외상 매출금 1,3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영세율 구분. 입력할 때 영세로 했으니까 여기에 입력하도록 커서가 이동 한번 할 겁니다. 자, 3번 아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영세 아까 12번 품목은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하나 입력하세요. 제품 매출했으니까 제품. 부가세 없고요. 1,3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주식회사 핀만 치고 한번 검색하면 금방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나타나고 전자여, 붕괴는 외상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혼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안 하고 다 대체 전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다음 명세율 구분 3번 선택해 주시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30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1,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7월 15일 알리다 광고에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44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에 40만 원이란 소리죠. 자, 거래처는 알리다 광고. 당사의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가 있습니다. 생명사를 수취하였다. 자, 혼합인데 유형이 문제죠. 일단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되는 거죠. 매입인데 뭘로 봐야 될 거냐? 자, 지금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뭐 영세, 면세,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면 과세 매입 5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비용을 뭘로 해야 돼? 보통 간판하면 광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산 계정 중에 뭐 해야지? 건물에 부착한 거니까 건물로 봐야 되나? 그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좀 큰 거, 냉난방기 같은 거를 요즘 부착형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간판은 외벽에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개정 과목이 이런 경우는 저도 출제된 거를 처음 보긴 하는데 여러분들 실무에 있다 그러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비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판 같은 경우는 비품으로 금액은 400만 원 그리고 자, 세금도 전부 다 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신 납부한 것이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또 함정을 파놨죠. 지금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니죠.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상품 매매 거래일 때만 지급어음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받았으면 받을 어음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품이 아니에요. 비품을 구입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440만 원. 요거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냥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함정을 파놨으니까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요거 아마 이번 82회 시험도 이런 형태 문제 하나 정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출제를 해봤지만 출제하면서 이런 형태를 좀 즐기는 편이라 아주 못됐죠. 출제위원들. 자, 요거 상품이냐 아니냐 딱 문제 읽다가 간판, 어음 딱 나오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자, 봅시다. 과세 매입이 되고요. 400만 원에 40만 원 알리다 광고 혼합. 그다음에 자, 붕괴 비품 얼마예요? 4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요거 253번 미지급금. 지급업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감점 처리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1일 다음 거래 내역을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320만 원이며 매각년도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생략한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차량 운반구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자가 동강. 지금 이 회사가 동강이죠. 자, 팔았어요.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에서 그리고 또 여기 주의 있게 봐야 될 거. 110만 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액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까지 감안해서 1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도 생각해야 되고 미수금도 넣어야 되고 자 하나씩 그러면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액을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형은 지금 판 겁니다. 매출이죠. 매출 유형인데 특이한 사항 없죠. 영세니면 뭐 카드니 이런 건 없죠. 그러면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아까 100만 원에 팔았죠. 부가세 10만 원에서 110만 원이었죠.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어요? 아까 거래처 계산서 어디는? 예, K오토스 중고차 상사. 요거 잘 보시고요. K오토스. 그 다음에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 있죠? 분계 혼합. 자,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분개할 게 많아요. 우선 차량 운반구 없어집니다. 대변에 자 차량 운반구 중고로 팔았어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장부상에 완전히 없애줘야죠. 팔았으니까 500만 원. 그러면 차량 운반구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되죠. 차변으로. 그래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입니까? 320만 원. 자, 이렇게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돈 받기로 했죠.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 그 다음 부가세 10만 원 포함 11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자, 부가세 우리가 받은 거니까 예수금이죠. 세금을 받은 거니까. 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가야 됩니다. 부가세가 얼마예요? 10만 원. 그러면 대변 합계액은 510만 원입니다. 자, 차변에 자 받기로 한 거 미수금이죠. 110만 원. 110만 원. 그러면 320에 110 더하고 510 빼보세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올 겁니다. 차변이 금액이 모자라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510만 원에 430만 원을 빼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80만 원. 예,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대변이 금액이 많다. 미수금 금액이 많고 그래서 대변이 금액이 많다면 이쪽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이니까 대변에 적어야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과세 분목은 차량 운반구 100만 원에 10만 원, 거래처 K오토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뜨고 전자여 분계 혼합.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대변에 차량 운반구 아까 취득원가 500만 원. 그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 320. 그 다음에 부가세 10만 원 받기로 한 거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그러면 대변 5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받기로 한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110만 원 적고 그러면 합계 금액 510만 원에 430만 원 빼니까 나머지 8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분개할 게 많죠.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요거 많이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토지를 구입했어요. 11월 8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부동산 컨설팅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당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생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여기서 다른 거 분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제는 유형을 뭘로 할 거냐. 취득이니까 매입 유형 중에 선택합니다.
매입 비용 중에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뭘로 할 거냐, 토지는. 건물이면 뭐 건물 취득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382페이지 이론 교재 거기에 보면 불공 유형은 어떤 건 불공으로 하느냐. 대표적인 게 뭐 접대비 같은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차량 1000cc 이상, 아무리 업무용이지만 1000cc 이상은 경차 빼고는 전부 다 불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세 값까지 주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다 이거죠. 공제 못 받는다, 불공입니다. 자, 그 중에서 뭐 면세사업도 있죠.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장 건물을 아까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정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세금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 자, 그래서 불공 매입 취득이니까 매입 유형이고 그 중에서도 불공입니다. 불공이 몇 번이죠? 54번. 그리고 유형은 아까 이야기한 토지 자본적 지출. 요거는 프로그램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거 딱 봐서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6번입니다. 불공 유형. 자, 6번을 선택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 1,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별도라 그랬으니까 150만 원. 거래처는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분계는 혼합.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다 하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일단 적고요. 1,500만 원에 부가세도 1,650만 원 줬죠. 부가세 포함. 1,650만 원.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줬습니다. 자, 토지를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수수료는 자산에 포함하는 건 똑같습니다. 유형은 불공이 아니냐 따졌지만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수수료는 자산에 포함한다. 그래서 토지, 자, 1,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지금 불공 설명하면서 내가 왜 이러냐. 자, 불공 공제 못 받으니까 부가세 따로 못 적습니다. 1,650만 원. 네. 불공 취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부가세 대입금 따로 못 적고 토지 금액에 전체 금액을 다 더해서 합니다. 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불공 중개수수료 1,500에 부가세 150 하지만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자동으로 안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과세, 매입, 매출은 다 만들어지죠. 자, 자동으로 뜨고요. 전자요, 혼합. 그 다음에 불공제사유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6번 토지 자본적 지출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토지 201번. 자, 토지의 수수료는 포함한다 그랬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부가세 150만 원을 줬더라도 토지 가격에 그냥 다 합쳐서 1,650만 원. 그리고 수표 발행해서 줬으니까 대변의 당좌액은 1,6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 토지 매입은 공장 짓기 위한 토지 매입은 불공이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따로 안 적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고 불공제사유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5번입니다. 11월 12일 주식회사 부산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매출 전표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판매 유형에 해당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매출 유형 중에 카드 과세 매출 몇 번이죠? 17번. 17번은 선택해야 되고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5만 원. 자,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유형 가서 17번
카드 과세, 카과 매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아까 150만 원에 15만 원이었죠. 150만 원, 부가세 15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부산.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분계는 자, 혼합도 되고요. 또는 카드 둘 다 됩니다. 자, 요거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분계는 어려운 건 없어요. 대변에 자, 제품 매출 150만 원에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15만 원. 자, 보통 카드로 받았다 하면 뭐 미수금, 카드로 결제해 줬다 그러면 미지급금 하는데 지금 제품을 판매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외상 매출금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두 개 합쳐서 165만 원.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대한 외상이에요? 부산은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이미 카드로 결제 다 해줬어요. 우리가 부산에 다시 청구할 일은 없어요. 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거죠. 보통 뭐 빠르면 이틀, 요즘 하루도 된다 그러는데 보통 뭐 3일 정도. 그래서 BC카드가 외상 매출금 거래처입니다. 요게 미수금을 해도 회계상으로 뜰린 건 아니어서 세무서에서 발표한 정답에 보면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외상 매출금이 더 가깝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카과, 제품, 자, 여기 지워서 볼게요. 150만 원. 그 다음 15만 원 부가세, 부산, 전자는 없고요. 자, 혼합. 그리고 신용카드사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BC카드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대변에 제품 매출, 주식회사 부산 150만 원, 부가세 예수금 15만 원 받은 거 이거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아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부산이 아니고 BC카드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만약에 미수금으로 해도 BC카드는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 입력할 때 감점 당하지 않도록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12월 5일 생산부문 공장 직원들에게 사내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필요한 잡곡, 쌀을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 앞에 세금이란 말이 없죠. 왜? 쌀은 면세 품목이잖아요. 그리고 매입 유형 중에 자, 유형 나왔습니다. 면세 매입입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금액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공급가액 35만 원, 부가세는 없고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유형 중에서도 면세 매입에 들어갑니다. 53번입니다. 53번. 농수산물이어서 면세 매입이고요. 자, 아까 금액은 35만 원이었죠.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죠? 그 세금계산서에 자, 콩콩세상 거래처 콩콩. 아이고, 이름도 특이하네.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안 붙어 있지만 전자계산서, 전자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어. 자, 분계는 혼합.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공장 직원이에요. 그러면 500번대를 씁니다. 복리후생비 511번인가요? 제 35만 원. 그리고 아직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죠. 자, 제품을 구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35만 원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53번 면세 매입 잡곡 35만 원 부가세는 없고요. 콩콩세상 전자여 분계혼합 그리고 차변에 511번 복리후생비 3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3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약간씩 함정 파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요거 반복 연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되고요. 좀 쉬었다가 4번, 5번, 6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